(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방향 끝단에 설치돼 있는 구조물이 사고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 일대에 최대 시속 160마일이 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적은 팁에 화가 난 음식 배달원이 임산부 고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주말 항공기 참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위성에서 본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방향 끝단 모습입니다. 활주로가 끝나고 멀지 않은 곳에 구조물이 보입니다. 로컬라이저, 즉 착륙유도 안전시설입니다. 참사 이전 사진에서도 공항 경계선인 담벼락 안쪽에 로컬라이저가 보입니다. 흙더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와 박혀있고 그 위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쳐 4m 정도 높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구조물은 부서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비상선언을 한 후 착륙 방향을 180도 바꾸어 활주로에 진입했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지나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충돌하고 폭발했습니다. 구조물은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있었고 담벼락은 59m 더 뒤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 너머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여객기가 좀 더 달려 공터에 멈췄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법에 탁 부딪혔을 때 연성, 수수깡처럼 이렇게 투두둑. 그러니까 손상이 뭐 없진 않겠지만 거의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공항도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해외에선 더 나아가 해당 위치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I haven't done the research, but I would say that absolutely contravenes international standards to have that wall there. No question about it. 2015년 일본에선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안테나와 충돌했지만 활주로 앞에 단단한 장애물이 없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합동분향소로 들어서는 시민들.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습니다. 불의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목숨을 잃으셨는데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가운데는 경기 오산 시민 4명이 포함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팔순을 맞아 가족여행을 떠났던 엄마와 10대 2딸, 초등학생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였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어린 학생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학부모의 입장이고 엄마의 마음으로서 그 사고 당시에 얼마나 힘드셨고.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이 부디 편히 영면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저도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그 명단에 아기가 있더라고요. 행복했던 마음들을
잘 가지시고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광주 전남 지역은 물론 제주와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희생자가 나온 안타까운 상황. 전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항공기 참사 소식에 세계 각국 정상들은 위로를 전했고 교황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재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낸 프란치스코 교황.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Il pensiero va alle tante famiglie in Corea del Sud che oggi sono in lutto a seguito del drammatico incidente aereo. Mi unisco in preghiera per i superstiti e per i morti. 각국 정상들도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큰 인명 피해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가까운 동맹으로 깊은 우정의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에 깊은 애도를 전했고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총리, 독일 총리도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생명을 잃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라며 이 슬픔을 한국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도 위로 메시지를 내 애도의 뜻을 전했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向遇难者表示深切哀悼，向遇难者家属致以诚挚的慰问，祝愿伤者早日康复。 지구 반대편인 중남미권 국가들까지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연말의 비극적인 사고에 전 세계가 운기를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랜딩 기어 이상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기체 결함이 발생해 여객기가 불안정하게 착륙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캐나다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슨에서 승객 73명을 태운 PAL 항공 여객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불안전하게 착륙해 불꽃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춰섰고 73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버스를 이용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승객들은 착륙 도중 엄청난 울림을 느꼈다며 객실이 기울어지고 불꽃이 튀더니 불길이 치솟아 연기가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사고 기종이 착륙 도중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필드 국제공항과 캐나다 교통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주말 LA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충돌할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TLA는 지난 27일 오후 LA 국제공항에서 델타항공 여객기와 라임에어 제트기가 충돌할 뻔하다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LA 국제공항 관제소 측이 필사적으로 정지를 여러 번 외쳐 제트기가 멈췄습니다. 제트기에는 대학 남자농구팀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라임에어의 E-135 제트기가 관제소 측의 적극 대응으로 활주로에서 위험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와 제트기 모두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A 국제공항은 이번 활주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어제 파사디나 지역 210번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10분쯤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앨런 애비뉴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22살 남성이 타고 있던 쉐보레 카마로 차량은 반대편에서 오던 포드 F-150 픽업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22살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픽업 트럭을 운전하던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 일대에 최대 시속 160마일이 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상륙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학교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강력한 돌풍의 영향으로 건물 지붕이 그대로 뜯겨져 나간 겁니다.
최대 시속 165마일에 달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텍사스주에 상륙한 것은 지난 토요일 오전. 돌풍은 나무를 뿌리채 뽑았고 주택의 지붕과 창문, 차고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My ears are ringing. The next thing you know, the glass just busted out. When the glass busted out, the tornado came through. That's when it ripped off the roof. 토네이도 피해 지역들은 재난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m just like, calm down. There's nothing we can do now. I mean, everybody's safe. 국립기상청은 멕시코만에서 올라온 차가운 공기가 습한 기단과 충돌해 토네이도 피해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를 비롯해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구 작업도 시작됐는데 8만 가구 이상이 전력 공급에 영향을 받고 있어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예측입니다. 재난대책본부는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302개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30여 동은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주말 동안만 600여 편의 항공편이 출발 지연을 겪었습니다.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도로교통 역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으로 재소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한 교도소 내 진료실. 뒤로 수갑이 채워진 흑인 남성 재소자의 목과 얼굴을 붙잡고 교도관들이 무엇인가를 시도합니다. 잠시 후 교도관 중 한 명이 주먹으로 이 남성을 수차례 가격했고 또 다른 교도관도 가세해 몸통을 가격합니다. 남성을 강제로 진료대에 눕히기 위해 발로 차고 짓밟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러 교도관들이 함께 있었지만 아무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실려간 남성은 다음 날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43살의 로버트 브룩스로 과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했을 당시 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돼 의료실로 옮겨졌는데 마약 복용 관련 증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뉴욕주 검찰이 직접 교도관들의 바디캠을 입수해 녹화된 전량을 공개한 것입니다. 당시 바디캠 전원은 켜져 있었지만 교도관들이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 스탠바이 상태에서 자동 녹화된 것으로 오디오 신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But as Attorney General, I released these videos because I have a responsibility and duty to provide the Brooks family, their loved ones, and all New Yorkers with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영상 공개 이후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즉각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과 간호사 등 14명에 대해 해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교정국에 지시했습니다. 아직 해당 교도관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뉴욕 검찰은 철저한 조사 후에 교도관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메들리 뉴욕 경찰국장이 사표를 제출한 건 열흘 전. 경찰국 내 서열 2위이자 제복 경관들을 총괄하는 수장이 갑자기 물러났지만 제시카 티치 경찰청장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성추문 스캔들이 원인이었습니다. 메들리 전 경찰국장이 한 여경관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대가로 부적절한 성적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여경관인 쿼티샤 앱스는 지난 회계연도 기준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과 근무 수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여경관은 메들리 국장이 원치 않는 성적 호의를 요구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내용을 연방고용위원회에 고발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하면서 메들리 국장이 사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오늘 메드리 전 국장은 변호인을 통해 여경관과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비리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Sensual adult relationship, albeit for a short time, with Jeff. And we have tons of evidence and X-rated and racy videos and photographs from Lieutenant Epps, who is a self-professed swinger. 논란의 당사자들인 전직 경찰국장과 여경관은 서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직 내 초과 근무 수당 관련 부정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초과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지난 회계연도 기준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더 지출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적은 팁에 화가 난 음식 배달원이 임산부 고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피해자인 임산부 여성은 이날 모텔로 33달러 상당의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이후 여성 배달원이 도착해 임산부 여성은 50달러 지폐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성 배달원이 회사 정책상 잔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임산부 여성은 잔돈을 찾아 피자 값을 지불하고 팁으로 2달러를 건넸습니다. 여성 배달원은 현장을 떠났지만 잠시 후 다시 무장한 남성과 함께 모텔에 나타났습니다. 모텔방에 침입한 이들은 임산부 여성을 흉기로 무려 14곳 찌르고 방에 있던 물건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임산부 여성을 급히 병원으로 옮겨 여성은 현재 안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배달원인 22살 여성을 체포해 살인미수, 무장침입, 중폭행 등의 혐의로 구금했고 도주한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플로리다주에서 소방차 한 대와 열차가 충돌해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과 열차 승객 1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충돌로 소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졌고 다친 소방관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델레이비치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자택에서 별세한 지미 커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으로 개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은 8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는 애틀란타로 운구돼 조지아주 주의사당을 방문하고 카터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본거지인 카터 센터에 36시간 동안 안치됩니다. 이후 워싱턴 DC로 운구되며 의사당 안치 및 조문, 워싱턴 대성당에서의 국가 장례식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장례식에는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전에 추도사를 부탁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인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후 조지아주 플레인스로 옮겨져 안장됩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 소식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애도가 잇따랐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터 대통령은 취약계층과의 연대, 변함없는 품위, 그리고 공동선과 공통된 인간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카터 전 대통령과 비영리기구 카터 센터의 인도적 노력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방치돼 있던 많은 열대질환을 근절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각별한 애도를 전했습니다. 에마뉴엘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도 전 생애 동안 지미 카터는 가장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변함없이 지켜온 옹호자였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카터 전 대통령은 국제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 증진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도 카터 전 대통령은 중미 수교의 추진자이자 결정자였고 장기간 중미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우호적 교류 협력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중남미 국가 지도자들도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경찰 복장을 한 4인조 무장강도가 금품을 갈취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28일 오전 2시 40분쯤 버먼트와 윌셔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나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이 경찰 제복과 유사한 검은색 옷과 스키 마스크를 착용했고 네 번째 용의자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충격은 없었지만 피해자 중 한 명이 폭행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연말 강도와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사건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1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 예보가 나와 오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 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제트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미 동부 지역으로 밀어내리면서 1월 중순 한파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